자, 5분간 지금 이제 방치를 시켰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넣어주느냐?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넣어줍니다. 자, 클로로포름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클로로포름이라는 이것도 액체인데요. 이것도 역시 독성 물질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실험할 때 여러분들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조심조심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해골 모양 있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 클로로포름을요 200 마이크로리터 튜브, 여기에다가 20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볼게요. 자, 요번에는 200 마이크로리터짜리 파이펫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클로로포름을요 200 마이크로, 파이펫팅 천천히 합니다. 200 마이크로리터. 자, 여기 있죠. 200 마이크로리터를 자, 자세히 보십시다. 튜브에 딱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얀색 액체 클로로포름이요 밑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걸 뚜껑을 잘 닫아야 돼요. 반드시 뚜껑 꽉 닫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층이 갈라져 있죠. 얘네들은 마구 섞어요. 여러분들 팔뚝살이 빠질 정도로 마구 섞어줍니다. 대신 그때 밑뚜껑이 잘못 안 닫혀 있고 막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튑니다. 그럼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뚜껑 완전히 닫은 다음에 이렇게 막 강제로 막 섞어줍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층이 섞였네요. 근데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이 됐죠. 약간 아까보다 좀 더 흐린 핑크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클로로포름을 넣어주고 강력하게 섞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한 2분 내지 3분 혹은 5분 정도를요 방치하시면 돼요. 상온에서 그냥 2분 정도만 잘 방치를 할게요. 프로토콜에서는 뭐 5분 방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조금씩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2분 내지 3분 혹은 5분 정도 조절한다 이렇게 많은 각각 연구자들이 각각 다른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세포의 상태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실험을 하시다 보면 아, 얘는 조금 처리해야 되겠구나, 많이 처리해야 되겠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제가 한 3분만 반응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자, 그동안 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트라이조를 넣어준 이후에 이제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넣어줬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시약의 기능은 무엇일까? 클로로포름의 시약의 기능은요, 자, 우리가 세포를 뿌겠습니다. 그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거대 유기분자가 세포 안에 들어있겠죠. 4가지 거대 유기분자 뭐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클로로포름을 넣어주게 되면요, 자, 세포가 다 분해된 상태의 그 4개의 거대 유기분자가 각각의 얘네들의 유기분자들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겠죠. 즉 얘네들은 밀도가 달라요. 각각의 분자들은.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을 넣어줘서 자, 층을 분리하게끔 유도를 해줘요. DNA, RNA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애들로 층을 분리하게끔 층 분리를 유도해주는 게 바로 클로로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을 넣어준 다음에 자, 얘네들 2-3분 정도 방치를 조금 오래 하고 있으면요, 또 아까랑 다르게 보면요, 보세요. 점점 투명한 층이 위로 올라오네요. 아까 넣어줬던 그 클로로포름에 의해서 뭔가가 여러 가지 거대 유기분자가 막 섞이면서 얘네들이 층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가벼운 거는 위에 뜰 것이고 무거운 건 밑에 가라앉겠죠. 이렇게 클로로포름을 넣어준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유도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층이 서서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요, 층이 분리가 되지만 얘네들 아직 완벽하게 층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차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층을 분리하고 싶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4도씨가 되는 센트리퓨즈 그리고 12,000rpm의 센트리퓨즈로 15분 정도 얘네들 센트리퓨즈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4도씨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센트리퓨즈를 돌릴까? 자, 여러분들
우유를 보관하면 개봉한 이후에 어디에 보관합니까? 냉장 보관하죠. 그 이유는 각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 뭐 지질 성분, 탄수화물 성분, 여러 가지 핵산 성분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성분들이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되도록 4도씨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요 상온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얘네들은 변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단백질의 디내추레이션 배웠었죠. 우리 생화학 때도 배웠고 우리 생물학 때도 배웠을 겁니다. 디내추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성이 일어나죠. 그럼 얘네들은요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기능을 못하는 뭐 RNA를 추출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RNA를 추출하고 싶으니까 15분간 센트리퓨즈를 돌릴 때는 4도씨로 세팅된 데에서 12,000rpm에서 강력하게 센트리퓨즈를 막 돌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자, 이 튜브의 제일 밑에 층에는 제일 밀도가 큰 애들이 있을 거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가벼운 제일 밀도가 낮은 애는 위에 있을 거고 높은 애는 밑에 있을 거죠. 이렇게 센트리퓨즈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2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센트리퓨즈 돌리러 갈게요. 센트리퓨즈 돌릴 때는 반드시 균형을 맞춰줘라. 자, 얘가 지금 1.2ml 들어있는 액체죠. 여기도 여기 1.2ml 들어있는 튜브를 같이 가져가서 평형을 맞춰가지고서 센트리퓨즈를 돌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센트리퓨즈 앞으로 왔습니다. 센트리퓨즈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봅시다. 지금 1000rpm인데요. 지금 제가 볼게요. 세팅을 어떻게 해놨나 봅시다. 일단은 온도는 4도씨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15분으로 세팅했고요. RPM 12,000rpm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 12,000rpm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요. 이쪽 안에 뚜껑이 있어요.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요만한 구멍이 있죠? 그래서 튜브를 이 작은 튜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반대쪽에 똑같은 튜브를 넣어주고 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자, 뚜껑을 세게 닫아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닫아주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12,000rpm으로 15분간 센트리퓨즈가 돌아가게 돼요. 자, 이제 RPM이 올라가고 있죠. 12,000rpm까지 올라갈 거고요. 4도씨로 이제 15분 돌리는데, 자, 그 전에 15분 달려야 되는데 15분 달리는 동안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 RPM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RPM 우리 들어보신 친구들 있을까요? 운전면허 딴 친구들은 RPM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자동차 기어를 변속할 때 RPM이 2에서 3 사이에 게이지에서 막 옮긴다 이런 거 운전면허 하실 때 아마 실습하실 때 운전면허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요즘엔 뭐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거기서 계기판 보시면 RPM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RPM의 용어는 무슨 뜻이냐? Revolution per Minute의 약자예요. Revolution R, per, P, M, minute, RPM입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레볼루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명으로 알고 있죠, 단어. 근데 혁명이란 단어 뜻 외에 레볼루션의 뜻은 하나 또 있어요. 회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분당 회전수 RPM입니다. 그래서 이 12,000rpm으로 돌아가는 이 센트리퓨즈는요, 지금 웅 하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RPM 12,000rpm, 즉 분당 12,000번 센트리퓨즈가 이게 도는 게 12,000번 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죠. 이 상태로 우리가 15분 동안 반응을 시킨 후에 정말 층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